시간이 지났지만 네. 속보입니다. 속보죠. 예. 예. 저희 기준으로 속보입니다. 예, 저희 렉한데 한참 늦은 렉하거든요. 저희 맨날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먼지만 좀 남아 있죠. 렉카보다는 이제 청소부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소식이냐? 한지 플릭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네. 후임 감독으로 나겔스만 감독을 선임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저희가 네. 뭐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시죠. 자, 사진으로 볼 수 있다시피 한지 플립 감독과 나겔스만 감독이죠. 플릭이 진짜 나가네. 그러니까 예, 이런 찌라시는 돌았는데. 내가 먼저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구단 측에서 수리를 안 한 상태였죠. 원래는 네네. 그래가지고 사표 수리를 안 한 상태였죠. 예. 네. 단장이랑 싸워가지고 음. 왜 자기 원하는 선수 영입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사임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후임자가 누가 될지 이렇게 찌라시만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안 사주는 것도 문제였는데 안 붙잡아주는 게 더 컸다고 들었는데. 맞아, 이게 그런 결정적이야. 것도 있죠. 예. 왜냐면 뭐 선수들 이미 뭐 나가는 거 기정사실화돼 있는 선수들 몇 명 있잖아. 네, 재계약 안 하고 있는 선수들. 사실 그 결정적인 게 이제 발단에 대한 발단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넘어가 보시죠. 네. 발단은 이거예요. 예, 독일 키커즈가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미넨이 보아텐과 재계약을 포기했다. 이 재계약의 포기는 살리아미지치 브라조 단장이죠. 예, 브라조 단장의 결정이고, 자, 보아텐과 동행을 원했던 플릭 감독은 이제 구단의 결정에 불만이 크다라고 이제 PSG와 8강전을 하기 전에 이게 기사가 났어요. 네, 그때 맞아. 이미 났었죠. 예. 근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들만 알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기사 보도가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 불화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거에 약간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보아텐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제 뭐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아, 보아텐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예. 아무리 좀 많이 나이가 들고 폼이 죽었어도 음. 뭐 빌드업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강점이 있고 뭐 미넨의 수비진을 좀 어느 정도의 좀 정치적 지주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뭐 잔실수가 분명히 있긴 한 선수지만 그렇지. 예, 그래도 미넨은 어쨌든 그리고 레전드 대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선수인데 맞습니다. 이런 예. 식으로 좀 나이가 들었으니 나가라 하는 건 약간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도. 이게 오피셜은 아닌데 예. 레알 마드리드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뜬 게 있거든요. 라모스랑 재계약을 할 것 같다라는 뭐 소식이 있어요. 맞아요. 라모스가 예. 주급을 깎고 가겠다. 주급을 포기할 테니까 2년 정도를 재계약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거랑 좀 대조되는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예. 일단 보에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간 재계약 관련해가지고 구단 그 보드진하고 잡음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보아탱이랑 재계약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이미 한지 플릭이 감독을 맡기 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이어져 와서 구단은 더 이상 재계약 생각이 없다. 근데 플릭은 재계약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겠죠. 예, 사실 뭐 쥘레가 있지만 쥘레가 확실히 뇌절을 해요. 맞아요. 예. 하죠.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뒤에서 좀 어느 정도 버팀목이 돼주는 보아탱이 필요한 시점인데, 예. 게다가 미넨이 사실 정말 절정기였던 챔스 트래블 시절에서 한층 좀 약간 좀 한풀 꺾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또 그걸 반증하는 게 뭐냐면 파리한테 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시즌 예. 8강 탈락이니까. 네. 예. 자, 완전 디펜딩 챔피언인데 그래도. 이걸 계기로 처음에 이제 보아탱과 계약을 안 하겠다라는 키커즈의 보도가 있었을 때 PSG 1차전 전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경기 전에 이 인터뷰를 했는데 플릭 감독이 구단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뭘 할 말이 있겠냐. 알겠다.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넘어갔다가 자, 분데스리가 29라운드 볼프스부르크전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그냥 질러버렸어요. 사퇴하겠다. 예,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사퇴하겠다. 근데 이게 나 안 한다 씨. 예를 들자면 어느 팀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잘 아는 리버풀로 예를 들게요. 뭐 예를 들어서 클럽이랑 구단 간의 관계가 뭐 불화가 있다 이런 얘기는 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단이 결정을 내리면 사이가 좋은 감독이면 클럽 같은 경우는 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표현을 할 텐데 아, 그쵸. 그쵸. 표현이라는 게 좀 네, 그렇죠. 근데 이미 뭐 구단의 결정에 내가 뭘 할 말은 없다. 이 뉘앙스 자체가 네. 조금 좋은 뉘앙스는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뉘앙스 자체가 이제 슈퍼리그 개막을 했을 때 감독들이 구단의 결정이 그래서 내가 뭘 할 말 없다. 하지만 뭐 내 의견은 이렇다라는 얘기는 다들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게 약간 불만의 표출이거든. 음. 그러니까 우선 1차적인 불만을 얘기를 했고 음. 그 이후에 이제 볼프스부르크전 이후에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그냥 사퇴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에라 못 해먹겠다 이거예요, 진짜. 네. 진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냥 나 이제 네. 그만할란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한지 플릭 감독이 사임을 하는데 이제 뭐 그러면은 왜 사임하는지는 나중에 뭐 생각을 해보겠지만 네.
기록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땠는지. 네, 자 1920 시즌에 우선 뭐 중도 부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24전 21승 1무 2패예요. 모든 시즌 통틀어가지고. 그러니까 1920 시즌을 말하는 거죠. 예. 뭐 TF 포칼에서 뭐 4전 4승으로 지금 우승했죠. 그리고 챔스 전승 우승. 네. 전승 우승했습니다. 그 예. 이게 전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승 우승은 전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아, 예. 전승 우승이잖아요. 이때는 진짜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올 시즌 그 챔스 할 때도 파리랑 다시 재대결을 했잖아요. 그쵸. 난 이번에도 미넨이 이긴다. 작년을 봐라. 이랬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죠. 아, 그거는 네. 뭐, 걔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레반이 없었던 게 좀 많이 그렇죠. 강하죠. 네. 그치. 자, 뭐 시즌 전체로 봤을 때 36전 33승 1무 2패. 아, 성적 보세요. 네, 말이 돼요, 이게? 자, 이 감독을 내쳤습니다. 네. 자, 뭐 그 다음에 시즌? 예, 2021 시즌 와가지고 자, 분데스 지금 1위 달리고 있죠. 네. 뭐 시즌 초반에 약간 뭐 삐걱거리네, 뭐 지금 미넨도 뭐 약간 또 떨어지는 했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1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9전 21승 5무 3패예요. 네. 자, 뭐 TF 포칼 지금 32강에서 떨어졌어요. 예. 네, 이거는 좀 아쉽기는 한데. 아쉽죠. 예. 뭐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도 떨어졌죠. 사실 뭐 한지 플릭 자체적으로도 성적이 좀 안 좋으니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뭐 구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안 해주는데 맞습니다. 예. 이러니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대로 챔스 8강 탈락은 어느 정도 악재가 있었고. 예. 뭐 시즌 전체로 봤을 때 45전 34승 7무 4패 이건 괜찮은 성적이에요. 맞아요. 예. 예. 아니 저번에 잘린 무리뉴랑 비교해봤을 때 그쵸.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뭐 그거긴 하죠. 예. 사실 이천 감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완전 미넨을 체질 개선을 하고 진짜 단기간에 성적을 딱 낸 감독인데 맞아. 자, 이 감독을 내치는 거는 정말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뭐 나머지 성적들 보면 뭐 클럽 월드컵 우승했죠. 네. 예, 그 다음에 뭐 슈퍼컵 가져오고 뭐 DFL 가져오고 자, 이런 감독에서 이제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거 사퇴 이야기가 나와서 선수들의 좀 코멘트를 따봤어요. 네. 네, 노이어 선수죠. 노이어는 이제 선수들에게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사실 이제 노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오반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쵸. 말을 한 거죠. 예, 그치. 그런 뉘앙스라고 저도 느껴져요. 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더 뭔가 사견을 덧붙이기에는 네. 어쨌든 뭐 이 선수도 미넨 구단에 포함된 선수기도 하고 주장이기도 하고 네. 베테랑이기도 베테랑이기도 하니까 너무 좀 자신도 동요돼서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네.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예.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 출신 선수들이 또 이제 인터뷰를 또 이런 식으로 잘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좀 약간 돌려 말하면서 좀 네. 조용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이 많죠. 다음으로는 이제 밀러 선수인데 네, 밀러 선수죠. 자, 그는 1년 반 동안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줬다. 맞습니다. 그럼요. 바이에른 감독은 많은 경험과 능력을 필요로 하죠. 그렇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 혹은 뭐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자, 이 얘기 또한 사견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필릭을 지지하는 얘기죠. 그렇죠. 약간 아쉬워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게다가 이제 밀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릭 밑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또 부여를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잘 해냈어. 네, 활약이 엄청났어. 잘 해냈죠. 예. 밀러도 이제 필립 밑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습니다. 뭐 엄청 뭐 도움도 하고 막 네. 밑에서 엄청나게 좀 볼백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뭐 제2의 전성기를 맞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쵸. 예. 자신을 그만큼 잘 활용해주고, 그렇죠. 뭐 지지도 해줬던 감독이 타임을 표했으니까. 네. 나겔스만 감독이 선임이 됐어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토트넘은 진짜 닭이 됐습니다. 닭 쫓던 개가 아니라 그냥 뭐, 그냥 닭이에요. 네. 닭 쫓던 닭이 됐어요. 그렇죠. 자, 미네는 이제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올해 7월부터 지휘봉을 잡는다. 오피셜 떴죠. 오피셜 띄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6년 6월 30일까지. 음. 근데 언론 추정으로는 이적료가 336억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감독 영입에 무슨 300억을 주냐. 이 정도면은 뭐 선수 한 명 사지 않냐.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사실 예전에 호펜하임에서 라이프치히로 갈 때도 이적료를 받았어요. 네, 그랬죠. 그때도 그때도 이미 계약 기간 남아 있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도 336원인데 아니 이 돈을 감독 여기 살 거면 그냥 플릭이 사달라는 사람 한 명 사주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진짜 돈 없는 리버풀 팬들은 저거 보고 눈이 딱 벌어져 진짜. 눈이 벌어져? 눈이 벌어져.
내 눈! 이렇게 말고 네, 눈이 벌어진다고. 눈이 벌어질 정도로, 네. 솔직히 말해서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뭐 나겔스만을 1순위로 영입을 고려를 했겠지만, 자, 레비가 336억 듣고 영입했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못하죠. 네. 네. 자, 어쨌든 나겔스만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넨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했잖아요. 얘가 미넨을 가지고 뭐하러 토트넘을 가겠냐고. 맞아. 그쵸? 예. 정말 맞는 말이야. 미치지 않고서요. 갈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네. 나겔스만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 우선은 뭐 1617 호펜하임에서 이제 첫 감독 생활을 했어요. 네. 네. 호펜하임을 강등에서 구출을 했습니다. 근데 구출만 한 게 아니라 3위까지 올려놨어요. 오, 네, 대단하죠. 대단하죠. 3위. 예. 자, 그러면서 올해 감독 생활을 수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받아야죠. 바로 마땅하죠. 네. 이때 스포트라이트를 빡 받았어요. 자, 이러면서 라이프치히 갔습니다. 맞습니다. 자, 라이프치히도 이제 레드불 산하에서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은 구단인데, 맞습니다. 자, 와가지고 현재 2021 시즌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제 분데스 2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분데스에서 양대산맥이라고 불렸던 도르트문트가 지금 죽을 쓰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죠. 네. 보통 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기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엉망이고 그쵸. 혼란이나 뭐 산초 같은 뭐 유능한 선수가 있다 치지만 네. 그래도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혼란이 이제 라이올라한테, 네. 같이 에이전트는 네. 라이올라한테 이번 시즌에 도르트문트 챔스 못 가면 나가겠다. 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자신의 에이전트죠. 예. 네.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정말 주목을 받았던 또 하나, 챔스 4강 갔죠, 지난 시즌에. 그렇죠. 예. 그 어린 스쿼드 가지고도 4강을 갈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죠. 근데 그때 진짜 돌풍이었어요. 네. 돌풍이었어요. 진짜 뭐, 3백을 기반으로 한, 진짜 뭐 엄청난 프레싱과, 네. 뭐, 맨시티에서도 못 살린 앙헬리를 앙헬리를 그렇게 막. 예, 왕엘리는 네. 진짜 뭐 잘해. 월드컵 윙백으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다니 올모도 맞아. 발굴해내가지고 미친 듯이 예, 쳤었죠. 다니올 뭐, 그 다음에 뭐, 포르스베리, 아, 뭐 포르스베리는 폴센. 원래부터 잘하고 있긴 했었지만 자비처 뭐 이런 네, 애들. 자비처가 좀 더 자비처를 빛을 완전히, 발랐죠. 예, 팀의 핵심으로 만들어놨고, 은쿵쿠, 음. 그 다음에 또 막, 뭐 수비진도 괜찮았죠. 우파메카노랑. 루파메카노가 이제 최고의 걸작이죠, 또. 그렇죠. 예. 이 사람이 키운 것 중에 제일 걸작이죠, 확실히. 네. 이제 또 같은 팀에서 만나게 되겠죠. 조만간. 네, 곧 네, 만나게 그쵸. 될 텐데. 먼저 가 있어라. 네. 예. 사실 이런 일이 있었죠, 또. 네, 예전에 예전에. 무리뉴가 마타 선수. 마타 먼저 가 있어라. 내가 갈게. 어. 자, 이제 그렇게 나겔스만이 이제 우파메카노로 보내고 네. 자기도 미네로 합류를 했습니다. 네. 언론들의 얘기도 있었고 레반도프스키도 굉장히 환영을 하더라고요. 네. 네, BBC에서는 나겔스만은 나겔스만의 유연하고 다양한 전술을 이제 종종 보이던 미넨의 단점을 메꿔줄 것. 네. 사실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연한 감독이고. 맞습니다. 네. 사실 투엘만큼의 아직까지 그 정도의 명성은 아니지만 투엘만큼의 역량을 지니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 감독이 네. 투엘이 발굴한 감독이에요. 아, 그렇죠. 어. 어찌 보면은 사제지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거의 완벽하게 사제지간인 게 네. 왜냐면은 얘가 그 은퇴하고 나서 유소년 코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투엘이 발굴을 해냈어요. 얘 졸라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얘가 유소년 코치에서 딱 1군 유소년 감독하고 그러면서 바로 1군 감독이 돼서 그렇게 커리어 쌓아왔거든요. 투엘이 없었으면 이 감독이 아마 발굴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투엘이랑 나겔스만 중에 누굴 더 높게 평가하나요? 저는 나겔스만이죠. 오. 그러면 첼시의 투엘 말고 나겔스만이 왔어야 된다. 그거는 그 시점에선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일단 투엘은 그 보드진이랑 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괴짜 이미지가 있잖아. 선수들 좀 조금 잘 선수단은 좀 컨트롤을 약간 잘 못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나겔스만을 훨씬 더 선호하죠. 그런 단점이 없으니까 네. 나겔스만은. 레반도프스키도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전 팀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었다. 맞죠? 자, 항상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만들어내는 감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표현한 거죠, 이거는. 그냥 뭐 잘한 거죠. 어차피 차는 떠났고 일단은 한시플릭은 갔고 네. 새로 감독이 오겠다고 오피셜 했던 마당에 그 감독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건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는 감독이 누구든 잘할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누구든 좀 상관이 없거든. 그리고 이런 얘기 하나 해놓으면은 물론 이미 붙박이 주전이지만 좀 얘기를 잘 해놔야 또 비용도 많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또 고민할 게 있어요. 나겔스만이 관여한 미넨에서 잘할까? 그렇지. 이거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번 방송에도 말했지만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음. 이게 미넨이 언젠가는 3백도 쓸 거란 말이죠. 나게스만이 지휘를 하고 있다 보면은 그
그 3백의 형태가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떻게 풀어나갈까? 네. 그런 전술을. 네. 저도 약간 그런 거는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면 미넨이라는 팀 자체는 이미 좀 좋은 팀이고 명가잖아요, 사실. 명문 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감독이 누가 와도 뭐 평타 이상은 칠 것 같은데 BBC에서 보도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나겔스만은 전술의 다양성이 좀 장점인 사람이다 보니까 미넨이 그런 약간 단조로웠다면 기존에는 네. 기존에는 거의 4-2-3-1 포메이션만 고정이었지, 썼으니까요. 고정. 네. 그리고 그런 전술 자체도 좀 이렇게 틀이 있었잖아요. 네. 그 틀에 깨지는 전술 한번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볼 수.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나겔스만 감독 전술에서 레반도프스키와 밀러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건 맞아요. 예. 레반의 득점이 확실히 줄어들 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반의 영향력이 많이 줄고, 그러니까 밀러는 그래도 뭐 열심히 뛰긴 하지만, 네. 예, 기동력이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나겔스만은 이제 오면서 팀을 나브리와 자네 활용을 많이 높일 거고, 코망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좌우에 좀 이 빠른 선수들의 활용을 많이 높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에서는 이제 고레츠카, 그 다음에 키미, 예, 키미는 저는 핵심이 항상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두 선수는 뭐 나겔스만이 아니더라도 예. 무조건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겔스만이 왔다는 거는 이제 미넨도 하나의 좀 지금 플릭의 시대가 뭐 짧았지만 지나간 거고, 네. 뭐 새로운 감독, 젊은 감독을 설명해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뭐 미넨 선수단 자체에서도 이제 뭐 세대 구성이 좀 있겠죠. 세대 변화가 이제. 네. 예. 근데 뭐 기존에 있던 에이스였던 밀러와 레반도프스키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 거다. 일단 예. 나이도 그건 있다 뭐, 보니까요. 예. 그런 예상도 가능하긴 한데 네. 저는 약간 밀러나 레반도프스키 같은 선수는 뭐 A급, A+급도 아니고 진짜 월드 클래스급이잖아요. S급이죠. 예. 근데 이제 야구에는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야구 방망이를 거꾸로 들어도 3할을 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전술이 와도 뭐 약간 옷이 잘 안 맞더라도 어쨌든 뭐 제 몫을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워낙 좋은 선수들이니까. 물론 제 몫은 해낸다는 거죠. 근데 좀 약간 레반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확실히 좀 줄어들 거라는 거고, 또 만약에 3톱을 세운다고 하면은 그 밑에 제 생각에 뮬러 자리가 좀 약간 애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겔스만의 3톱은 사실 그러니까 나겔스만은 풀백 활용은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 미친 듯이 할 거죠. 예, 네. 풀백 활용 그리고 알폰소는 정말 살아날 거고, 그렇죠. 폰지 살아날 거고, 오른쪽에 뭐 리카? 보통 요즘 리카 아니면 파바르가 네, 많이 나오죠. 파바르가 네. 나오죠. 오른쪽은 애매할 거예요. 네, 오른쪽은 네. 근데 지금 애초에 자원이 조금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러면은 킴이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나? 그럼 킴이 원해피 뜰 텐데. 그렇지. 그렇죠. 예. 사실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이제 나겔스만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고, 네. 뭐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